조디 하이스, 보시는 이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얼마 전에 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뉴스레터 보낸 거에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아예 디펀드 백신 맨데이트, 아예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펀드 폴리스 한 것처럼 디펀드 백신 맨데이트, 그러니까 의무화하는데 연방 예산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삭감해라, 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백신 의무화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은 연방 정부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 정부 기관들이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 예산으로 그 돈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연방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방 정부가 얼마의 돈을 어디에다가 써라라고 항목과 액수를 정해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로 하원을 통과하게 된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HR 6617 하원 결의안이죠. 6617번 하원 결의안이 화요일 밤에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디 하이스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반대표 던졌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하원 결의안이 찬성 272표, 반대 162표로 통과가 됩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51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공화당 의원이 지금 거의 2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 51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죠. 뭐 찬성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HR 6617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3월 11일 또는 해당 세출법의 제정일까지 연방기관에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액을 계속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물품 및 서비스를 작성하는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국가재난의료체계에 대한 특정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르는 예산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린 백신 의무와 행정명령에 따른 자금 지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원을 통과를 초당적인 결과로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0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공화당 의원이 적어도 9명, 10명이 지금 찬성표를 던져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디 하이스 의원은 뭐냐면 나는 하원에서 반대표 던졌다. 상원 의원들, 공화당 상원 의원들 제발 반대표 던져달라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스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에도 분명하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미국인도 식탁 위의 음식과 원치 않는 잽, 주사죠. 원치 않는 주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바이든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비미국적인 것, 미국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더 많은 생계를 파괴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탐구해야 하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의원들이 그 길을 막으면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 부분으로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사업이 보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의무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연방정부가 잃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이스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의회는 개인의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것이 내가 바이든의 불법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동료들과 함께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5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HR 6617에 지금 말씀드리는 백신 의무화 조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찬성표를 던져준 공화당 의원들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찬성표를 던졌고 딱 한 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딱 한 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처럼 그냥 거의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을 지금 과연 어떻게 상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이스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위한 정부 자금 지원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생계와 자유가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급박한 공화당 의원들 내에서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 근데 이걸 당론으로 세워서 이 법을 막자라는 그런 당론이 세워지지 않았던 점. 예를 들면은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 이 법안을 막겠다라는 그런 당론을 정하지 못한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하여간 이것을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디 하이스 의원은 지금 조지아주 하원 의원인데,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인데,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브래드 라펜스퍼거를 몰아내고 자기가 국무장관 일 하겠다라고 지금 출마한 상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부터 작년 일찍부터 조디 하이스가 주 국무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가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마가 정치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이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